안녕하세요, 바둑의듀입니다. 지금부터 바둑 역사상 가장 진기한 무승부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에서 무승부는 잘 일어나지 않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바둑에서 덤에 반집이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무승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장생이라는 모양이 동형 반복으로 무한대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왼쪽의 장면이 장생이 등장한 기보인데요. 이 기보 제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전에서 나온 기보의 장면인데요. 이 모습도 역시 장생입니다. 두 번째로 무승부가 일어나는 경우로서 3패 빅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같은 모양이 무한대로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이 기보의 장면이 3개의 패가 등장해서 이제 결국은 무승부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역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4패 빅이 등장해서 동형 반복으로 무한대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역시 4개의 패가 등장해서 이제 무승부가 나는 장면입니다. 그 외에는 덤이 없는 젖바둑에서 서로의 집이 같아지는 경우나 인터넷 대국, 즉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온라인 대국이 많아지는 요즘에 이제 접속이 갑자기 외부의 요인으로 끊겨질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무승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실전 기보를 통해서 이제 바둑에서 특별한 무승부가 일어나는 여러 진기한 장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승부의 경우로 장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생은 말 그대로 끊임없이 산다. 이 장생은요, 천년에 한 번 등장할 정도로 이제 아주 신기하고 귀한 장면입니다. 나타나면 이제 큰 복을 받는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장면인데요. 1993년 일본 혼인보전, 즉 본인방전 본선에서 실제로 최초로 장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흑을 잡은 리나이펑 구단과 이제 백을 잡은 고마츠 히데키 8단의 대국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요 이제 흑이 좌상계 쪽에 패를 따낸 장면이에요. 이 지금 대국은 형세가 아주 미세합니다. 이제 반집을 다투는 형세인데 패감이 누가 맞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백이 바로 따낼 수는 없죠, 좌상계 쪽을. 자, 그래서 이제 패감을 사용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좌하계 쪽에 이제 패감이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흑이 안 받을 수는 없죠. 이제 따내야 됩니다. 따냈고 그 다음에 백이 따냈습니다. 흑도 이제 패감을 살펴야 되는데 이 단수를 쳤습니다. 단수를 치고 이제 잇고 다시 따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백이 패감을 썼죠. 좌하계 쪽에 패감을 썼는데요. 흑이 따내지 않고 해소를 해버렸어요. 이어버리니까 이제 백도 따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흑이 하나 패감, 좌중앙 쪽에 패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받을 때 따내서 이제는 백이 더 패감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흑 리나이펑 구단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패감이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일한 패감이 바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충을 두면서 단수를 치는 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흑이 다른 곳을 둘 수는 없죠. 이제 흑도 따내는 한 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백이 패를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흑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백도 따낼 수는 없어요. 흑이 따내는 순간 뒤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패가 해소됩니다. 자, 이거는 안 되고요. 백도 역시 그냥 오른쪽으로 따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흑도 따내고 이 모양은 아까의 모습과 똑같이 된 거예요. 자충을 두어서 단수를 치고 흑이 따내면 또 따내고 또 역시 흑이 자충을 두면서 들어가는 수, 이 수로 인해서 이제 장생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무한반복, 같은 모양이 무한반복이 일어나는 이 장생, 단순한 패가 아닌 이런 복잡한 모양이 반복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아주 신기한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3년에 일본 본인방전에서 최초로 등장했던 장생의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역시 또 다른 실전에서 장생이 등장한 경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둑인데요. 2013년 한국바둑 리그 백 최철환 구단과 흑 안성준 사단의 대국에서 나온 아주 놀라운 장생의 장면입니다. 이제 흑이 좌변에서 단수를 친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왼쪽에 백돌도 두 집을 내고 살아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백이 좌상계 쪽에 흑을 추궁을 해야 되는데요. 끊어서 잡는 수로는 바깥쪽에 흑의 외벽이 너무 튼튼하고 두터워서 이제 백이 형세가 불만입니다. 그래서 백도 어떻게든 치열하게 좌상계 쪽에 흑의 사활을 추궁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은 이렇게 붙여가는 급소를 두었어요. 또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집이 확실하게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자, 따라서 흑도 이렇게 귀 쪽으로 두어서 치열하게 받아야 되는데요. 백은 나가야겠고 흑은 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때 역시 한 점을 끊어잡으면 이것은 백의 불만이라서 백도 하나 더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흑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한 집을 만들어서 백이 유감무가로 흑도를 다 잡아버려요. 근데 백은 이렇게 꼬부리는 순간 이제 오공도화를 노리는 건데, 그래서 흑이 이렇게 젖혀가면요, 오공도화를 만들려고 이렇게 웅크리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치중을 가도 한 집을 더 내서 흑이 살아버립니다. 따라서 이제 여의치 않아요. 백은 이렇게 먹여치는 수밖에 없는데 옥집을 만들려고요. 근데 흑이 여기서 오공도를 안 만들려고 두려면 이제 자충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이 바로 장생으로 이어집니다. 자충을 두었기 때문에 흔히 떠올리지 못하는 수인데 백이 따냈을 때 흑이 따냅니다. 이때 역시 백이 오공도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치중을 가도 한 집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백도 역시 또 먹여쳐야 되고 흑도 따내면 오공도화가 됩니다. 이것은 잡혀요. 왜냐면 옥집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흑도 자충을 두어야 되고 백이 따내면 흑도 역시 따내고 백이 먹여칠 때 또 들어가서 장생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바둑에서 이렇게 신기한 장생의 바둑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이건 역시 무승부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자, 앞으로 이런 장생의 바둑이 또 언제 나타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장생의 무승부 대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바둑은 3개의 패가 나와서 무승부가 되었던 아주 진기한 바둑인데요. 2021년 수일봉조배 예선대국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비교적 최근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장면 보시면 흑이 아래쪽에 있는 백도를 잡고 굉장히 집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백은 상변 쪽에 걸려있는 흑대마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상기 쪽에서 흑이 패를 따낸 모습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바로 대따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은 왼쪽에 있는 흑도를 따내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래쪽에 따내려고 해도 자충이 걸려있죠.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를 돌을 따내면서 단수를 치려고 하면 흑이 먼저 따내게 됩니다. 단수가 되었죠. 패를 따내도 이 기묘하게 3패의 모양이 있어서 흑이 따내고 다시 돌아서 흑이 권리가 먼저 생기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돌이 잡히고 패도 풀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흑승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흑이 따냈을 때 백은 왼쪽에 패를 따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흑돌이 전체가 단수가 되었어요. 다른 곳을 둘 수는 없어요. 이렇게 따내면 다 잡히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흑도 패를 따내야 됩니다. 그러면 3패죠. 하나, 둘, 세 개의 패가 있어서 이제 백도 안쪽에 돌을 따낼 수는 없죠. 그냥 이제 아래쪽으로 따내서 패를 따내고요. 흑도 되따낼 수 없고 또 이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다시 따내는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주 재밌죠. 이 모습이 되고 나니까 백이 다시 오른쪽을 따내면 흑이 3패의 모양에서 또 패를 걸어갑니다. 따내면 또다시 오른쪽에서 패감을 쓰고 따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3패의 모양이 무한 패감이 되기 때문에 우상기 쪽의 패가 쉽게 해소가 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 자체도 이제 무승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백이 다시 따내면 흑도 따내고 이제 무한 패감이 되기 때문에요. 이 장면은 참 재미있는 신기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흑도 다시 패감을 쓰고 백도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또 우상기 쪽의 패를 따냅니다. 백이 따내면 다시 흑도 따내고 이 모습이 같은 모습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3패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둑도 서로 상호 합의하에 무승부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기한 무승부의 대국 중에서도 4패빅으로 무승부가 나왔던 대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패가 나온 아주 놀라운 장면인데요. 자, 이 바둑은 2012년 삼성화재배 32강전에서 이제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서로 맞붙은 대국입니다. 세계의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결이라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대국인데요. 아주 놀랍게 4개의 패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은 구리 구단, 백이 이세돌 구단입니다. 자, 흑이 오른쪽에 있는 백도를 압박을 해 나간 장면입니다. 이제 백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좌상기 쪽에 이제 백이 패를 따내서 굉장히 유리해진 장면이에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백대마와 이제 흑이 서로 패로 얽혀 있는데 이제 지금 흑이 우변 쪽을 차단해 가면서 압박을 해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장면이에요. 젖혀갔는데 백이
젖혀갔을 때 끊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만약에 끊어가면요, 단점이 너무 많죠. 백이 나와서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약점이 많죠. 이쪽을 돌려치는 것들이 다 선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끊었을 때 벽이 굉장히 두터워지는 거죠. 왜냐면 단수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쭉쭉쭉 다 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흙이 오히려 역공을 맞기 때문에 이제 단단히 이을 수밖에 없었고요. 백도 단수를 쳐서 하변 쪽에 거대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오른쪽 위에 백대마가 잡히지만 않으면 백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흙도 어쩔 수 없죠. 오른쪽 위에 백대마를 잡으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여갔고요, 백도 역시 패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위아래로 똑같은 패가 4개가 만들어졌어요. 재밌습니다. 이게 흙이 따냈어요. 따내고 백도 다시 따내고, 이렇게 되면요, 흙이 따내서 단수를 치더라도 오른쪽으로 다시 따낼 수가 있는 거죠. 모양이 참 재밌는 게, 그렇다고 어디를 이을 수는 없어요. 이으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따내야 되는데, 백도 만약에 여기서 손을 빼면은 흙이 잊고 나서 이 모습은 단수가 되어서 아주 이제 재밌는 모습입니다. 흙이 먼저 여유가 있어요. 따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다 잡혔어요. 그래서 백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빵때림을 할 수가 없고, 백도 여전히 계속 단수를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습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흙이 따냈을 때 백이 아예 손을 빼버리고 우상기 쪽에 있는 백대마를 전부 다 주고 나서 두어도 이길 수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돼요. 하지만 실제 대국에서 대국자로서는 이 큰 대마를 일부러 잡히게 하는 선택은 쉽게 할 수 없었겠죠. 때문에 이 사패를 멈출 수는 없고 계속 둘 수밖에 없었고, 이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무승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승부가 나오는 진기한 장면, 사패 빅도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바둑에서 좀처럼 잘 등장하지 않는 신기하고 놀라운 무승부의 장면을 여러 사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둑이란 것이 알면 알수록 더 오묘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